1001번부터 한번 봅시다. y는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요거의 그래프가 지금 여기 x축을 그림은 그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a랑 c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x 플러스 n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만나는 점이 b, d 이렇게 되어 있다네요. 자, 요거는 요 직선의 그래프는 y는 mx 플러스 n이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 px 제곱 플러스 q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r 마이너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다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물어보라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저기 mx 플러스 n이랑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게 이거잖아.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보이도록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이렇게 따로 놔두고 mx 플러스 n 이렇게 막 이항해주면은 둘이 서로 분리가 되겠다. 괜찮나요? 그치?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y가 뭐 여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치? 이게 무엇을 의미했느냐? 2차 그 함수가 2차 함수 그래프가 요게 y는 0이라는 그래프를 y는 0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치? 근데 y는 0이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하면은 x축이라는 식이었다고. 괜찮아요? 그치? 근데 요거를 조금 이제 확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조금 더 확장을 했느냐? 여기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보다 더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에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기 부분이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D 이상 D 이하 이렇게 둘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이렇게 x축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뭐가 다 됐으니까. 자, 1001번이 이렇게 끝났고 1002번 한번 봅시다. 자, 요것도 이제 비슷해요. 근데 1002번은 조금 더 어려워졌지. 야, 여기도 x축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주면은 이게 gx 그리고 gx가 이렇게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3이랑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서 여기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y는 fx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등식을 원하냐? fx, gx가 0보다 크다는 걸 의미를 하네요. 그치?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함수에 생각하지 말고 어떤 두 수를 곱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두 수가 당연히 양수일 때도 있겠죠.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둘 다 음수일 때도 있더라. 기억나시죠? 이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fx도 0보다 크고 동시에 gx도 0보다 크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fx 여기 이 fx 아래로 볼록한 것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어디랑 어디냐? 마이너스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또 gx가 0보다 크다. gx는 위로 볼록한 여기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2가 아니죠. 1이지. 1보다 작다. 이렇게 해둬야 되겠네.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수직선상에서 한번 그려보면은 f-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거나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하니까 이 범위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 부분밖에 없죠? 1번의 답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3초과 마이너스 1 미만이겠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이것만이 답은 아니고 이게 1번 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제 무엇도 있느냐? 둘 다 음수일 때 또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자, 둘 다 음수일 때 fx는 이 아래로 볼록한 경우인데 얘가 음수여야 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여기 범위가 마이너스 1초과 2 미만일 때고요. 다음에 gx 위로 볼록한 애가 0보다 작은 건 여기랑 여기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거나 이런 범위겠다. 괜찮나요? 이제 이것도 똑같이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자. f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 g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잠깐만 내가 여기 뭐 식을 잘못 쓴 것 같은데? 그쵸, 여기 gx 잘못 썼죠. gx 뭐 잘못 썼을까요? gx가 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거나인데 내가 지금 여기를 뭐라고 썼어요? 2라고 써서 이게 잘못된 거죠, 그치? 여기 2가 아니라 몇이라고 써야 돼? 1이라 여기 1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이 여기더라, 그치? 그러면은 범위가 요거의 답은 뭐라고 써야 된다? 1초과 2 미만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 범위는 얘 또는 얘 마이너스 3초가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1초가 2 미만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너무 그러면 이제 반대로도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문제인데 fx, gx가 예를 들어서 뭐 음수여야 되겠더라. 그럼 어떤 경우여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일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맞춰서 수직선 그려주고 공통되는 범위 찾아주고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1006번은 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보자.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데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5의 완전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치? 얘는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x축만 간단하게 그리면은 꼭지점이 어디인 거야? 5,0인 거죠? 5,0인 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x축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돼. 근데 x축도 포함인 거죠. 괜찮아? 그럼 요거에는 정확히 어디 한 점만 있는 거죠. x가 5인 경우만 딱 존재하겠다. 그러니까 해가 있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주면 되겠다. 2번은 별로 안 어렵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서. 자,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그려주면은 만나는 점이 어디랑 어디예요? 마이너스 1이랑 3이겠죠. 괜찮아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초부터 3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 그래? 에?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네. 플러스 3이네. 에라이씨. 미안합니다. 이상한 짓을 했네. 깜짝이야. 나도 뭔 소린가 했다. 자, 얘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인수분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것처럼 인수분해 해버렸지, 소리? 자, 그러면 얘는 꼭지점을 구해보자. 1,2가 되겠죠? 그치? 자, 다시. 깜짝 놀랐네. 미안해요. 자,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여기 뭐 1,2에 있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일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얘가 x축, 여기 x축보다 같거나 그 아래에 있거나 이렇게 따져야 된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2번이 해가 없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뭐 3, 4, 5번도 다 할 수 있는데 뭐 한번 3번만 한번 해봅시다. 이참에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분의 7이래.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여기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4를 곱했다는 얘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다는 얘기네요. 그치? 그러면은 16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7 이것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겠네요. 괜찮아요? 그치? 얘는 뭐 꼭지점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여기에 그러니까 y는 16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7 요거를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가 x축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보려면은 방정식에서 뭘 따질 수 있었죠? 판별식 따질 수 있었죠. 그치? 판별식을 갑자기 들고 와봅시다. 자, 근데 짝수 판별 쓸 수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8의 제곱 빼기 16 곱하기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 무슨 수가 여기 판별식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그치? 자, 판별식이 음수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자, x축과 안 만난다라는 이야기겠죠. 괜찮아요? 그치? 안 만나고 그리고 여기 16x 제곱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요 그래프 16x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x축도 포함이 안 되고 근데 그런 애들은 뭐가 있어요? 모든 애들이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든 실수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4, 5번도 비슷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007번 봅시다. 1007번. 자, 여기 다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fx 그래프를 조금 더 여긴 자세히 그렸으니까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모양이 됐다고 치고 마이너스 1, 4 이렇게 되어 있다네요. 자, 그러면 실제 fx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그치? 자, fx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x축과의 두 근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마이너스 2,0이랑 1,0이라는 걸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은 fx는 0이라는 그래프가 이걸 이제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으로 생각한 거지, 그치? 얘의 두 근은 어디랑 어디다라고 해, 뭐랑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랑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치?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다. 어떻게 세울 수 있냐? fx 식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건데 앞에 이제 a가 붙겠죠. 그치? 그리고 a의 범위도 알 수 있다. a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여기 a 음수다. 왜냐면은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니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하나 남아있어. 자, 얘가 0,4를 지나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게 y는 a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0,4를 지난다. 이거를 가지고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0,4 집어넣어주면은 여기는 4가 되고 0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a가 돼서 a가 마이너스 2하고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fx는 이거 y라고 하지 말고 fx라고 그렇지. 우리가 구하는 fx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조금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런 식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구했대요. 자, 문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fx 플러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풀어보래요. 자, 그러면 여기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나머지 정리해주면은 자, 여기 식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는 한번 풀어줍시다. 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싸그리 나눠줄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부호 바뀌는 거 항상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치? 부등호 바뀌는 거 유의하셔야 되고 이거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랑 만나는 게 마이너스 3이랑 2에서 이렇게 만날 거고, 그쵸?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요렇게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작거나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뭐야? 내가 뭐 잘못했나? 플러스 8 다음에요. 아니,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내가 여기 문제를 잘못 썼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하지. 그럼 여기서도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소리 여기 이렇게 부호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부호가 바뀔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겠다. 그러면 이제 범위가 여기 큰 쪽에 이렇게 0보다 큰 쪽에는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치?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 이렇게 되겠다.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3, 베타가 2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죠? 그러면 13 하고 나오게 되겠다. 자, 17번이에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의 해가 x는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참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a 값이 정확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아래로 볼록한 경우랑 위로 볼록한 경우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치? 그 중에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돼 있거나 혹은 이렇게 돼 있거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떤 경우겠습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해보면 아래로 볼록한 경우가 범위가 이렇게 뭐보다 작고 뭐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지우고 여기에서 얘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A는 양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그리고 만나는 점을 생각해보면 3, 4 이렇게 돼야 되니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얘를 2차 함수 버전으로 바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면은 얘의 근이 3이랑 4가 되겠구나. 이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다. 그쵸? 이걸 이용을 해서 요거를 좀 바꿔줄 수 있죠. a, x-3, x-4 이렇게 꼴로 바꿔줄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B랑 C를 모두 A에 대해서 싹 바꿔줄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요 식을 쭉 전개해보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7ax 플러스 12a 이렇게 돼서 B가 어떻게 나옵니까? B가 마이너스 7a, C가 12a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뒤에 문제도 풀어보러 갑시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건 A의 x-5의 제곱, B도 x-5지? 얘가 0보다 작거나 작은 것만을 의미를 하겠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걸 원하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싸그리 정리해 준 다음에 요거를 죄다 A에 대한 식으로 합쳐주면 되겠죠? 네, 쭉 한번 써볼까? 보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그 다음에 B 대신에 바로 마이너스 7a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C 대신에 12a 집어넣을 거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미리 A를 없애줄 수가 있는데 A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양수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양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거고,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럼 나머지 식 정리해주면 17x 그 다음에 뭐냐 25에서 72. 에? 왜? 뭐 잘못했는데 뭐 계산 잘못했어? 아니 상수항이 72. 상수항이 70이었다고? 72가 나오는. 72요?
그치. 37이랑 72라는 이야기였구나.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어서 그랬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얘네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8이랑 9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에서 답은 8에서 9, 8초가 9 미만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괜찮아요? 지금 근데 사실 이 17번 문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통수학 1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조금 길지. 그리고 계산도 뭔가 좀 길고 그런데 공통수학 2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배우고 갈 다음 과목에서 어떤 단원을 배우면은 이런 계산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뒤에 있어요. 알았지?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라도 이렇게 푸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다음에 19번을 한번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5x가 절대값 x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보라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이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 여기선 x가 5인 경우겠죠. 5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크게 첫 번째로 x가 5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주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오케이. 자, x가 5보다 작으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x-5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절대값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음수를 남기고 없어지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식이 어떻게 바뀔 거다? x제곱 마이너스 5x가 x-5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되어서 간단하게 그려주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5 사이잖아. 그치? 그런데 x가 5보다 여기 x축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범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요거에서 답을 쓸 때 요거를 바로 쓰면 안 되죠. 얘기했었죠. 뭘 추가로 고려해줘야 돼? 우리가 애초에 고려한 범위가 x가 5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치?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5 이하라고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 이렇게 한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범위가 5 미만임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5가 빠져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답은 무엇이라고 써야 된다? 마이너스 1 이상 5 미만이라고 써주셔야 되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항상 요 범위랑 요 범위를 합쳐서 생각을 해 주어야 되겠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면은 여기선 이 절대값이 양수가 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서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만나는 두 점이 1이랑 5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되겠다? 여기는 1 이상 5 이하 이렇게 될 거다. 괜찮습니까? 근데 요거를 고지고대로 쓰면 안 되는 게 여기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만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수직선 간단하게 그러면은 1 이상 5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다른 범위가 5 이상만 원하네요. 그치? 그러면 정확히 요 두 가지 범위에 겹치는 건 정확히 무엇밖에 없어? 5x가 5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얘 또는 얘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한 줄로 조금 더 요약해서 쓰는 게 조금 더 좋겠다. 최종적인 답은 뭐라고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합쳐서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라고 써주는 게 좋겠다. 아니 그럼 처음에 요거랑 똑같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복잡하지만 범위 따지는 연습을 여러분 부등식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2차 함수인데 여기 보면은 특이하게 x 자체에 x 자체가 2창의 개수죠. 그치? 2창의 개수가 무엇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2차 함수에서 2창의 개수는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이런 거를 따진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2차 부등식이다 라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었죠. 그치? 2차 부등식이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있잖아. 그치? 여러분이 뭐 그렇게까지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거에 주목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제 자체에서 얘는 2차식이다 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찍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2차식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2창의 개수가 0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가끔 문제에서 그냥 부등식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2차 부등식이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부등식이면은 1차도 되고 2차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A가 0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다 하고 적었다면 2차 항이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즉 함 개수가 절대 0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문제를 크게 A가 음수일 때랑 A가 양수일 때로 나눠서만 생각해요. 0인 경우가 이제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위로 볼록하면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할 거라는 이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계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면은 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려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그다음에 아예 안 만나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해가 있으려면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경우겠어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여야만 해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겠죠. 접하는 경우는 왜? 그 답이 여기 0보다 크다의 답이 되지 않습니까, 준우야? 왜 여기 접하는 경우는 요거에 해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 그치?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 얘기야? 축을 포함하지 않고서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축에만 접하는 거지 그 x축 위에 있지가 않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만 답이 이렇게 있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x축과 만난 점이 두 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걸로 바꿔서 해석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판별식이 어떻다? 2차 방정식에서 0보다 크다. 두 근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 특히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겠다. 짝수 판별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치? 자, 얘는 4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고 정리해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런 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러면 a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풀어주면은 여기는 a에 대해서 만나는 게 마이너스 2랑 2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마이너스 2랑 2에서 만나는데 a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겠다. 괜찮습니까? 근데 요걸로도 끝이 아니죠. 자,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a가 음수인 것만 잡았잖아. 그치? 여기랑 범위가 겹치는 부분을 또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1번 범위의 답은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2초과 0 미만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1번 파트가 끝났고요. 자, 2번 파트로 나왔을 때 A가 양수여야 돼. A가 양수기만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확히 접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아예 안 만나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두 점에서 만나도 그 x축보다 큰 범위는 이렇게 양쪽에 있겠죠. 해가 존재하네요. 괜찮아? 정확히 접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해가 존재하네요. 괜찮아? 그리고 설령 안 만나더라도 여기 전체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해가 존재하네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큰 경우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해가 존재하는 게 무조건 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0보다 크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1번과 2번을 합쳐서 얘기를 하면은 따라서 우리는 답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또는 A가 0보다 크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될 것이다? 2번이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가 뭐랑 연관이 있죠?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그쵸? 얘는 판별식이 0인 경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그쵸? 이런 거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그려줄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세 가지 종류로 구별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판별식 때문이다. 판별식은 2차 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을 고려하니까. 괜찮나요? 오케이. 41번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범위가 기본적으로 3 이상 6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플러스 4k가 항상 이렇게 0보다 커야 하더라 라는 것이 성립해야 하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이런 문제는 예전에 해본 적 있어요. 2차 방정식이랑 뭐 2차 함수 단원 여기에서 요거가 0일 때 요게 y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때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를 풀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거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얘가 0보다 항상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범위 안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괜찮아? 그렇다면은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서의 여기 3에서 6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비슷하게 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fx가 0보다 작아야 된대.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최대랑 최소 중에 뭘 따져봐야 돼?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예시로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만큼입니다. 오케이? 이 범위에서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는 최소랑 최대 중에서 최대를 따지면 되겠죠. 그치? 최대가 0보다 작으면 될 문제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거기 위에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한번 봅시다. 그 알파 이상 베타 이하 거기 유형 10번의 그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서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려면은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다. 거기에서 fx가 0보다 작은 게 성립하려면은 최대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거는 참 좋은데 혹시 정확히 0인 경우에도 성립하는가? 이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괜찮아요? 부등식에서는 항상 등호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최소값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러 가야 돼.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어떻게 구했습니까? 꼭지점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죠. 우리 범위가 주어졌을 때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꼭 그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체크해야 됐어요. 괜찮아요?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꼭지점 형태로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바뀌겠어요?
x-2의 제곱 이렇게 바뀌겠다. 괜찮습니까? 그렇지? 근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꼴이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4가 더 빠져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통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은 중괄호가 없어지고 여기가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까지 해주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위로 볼록하고 2,1 플러스 4k에 있는 이런 이차함수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범위가 3부터 6까지예요. 3부터 6까지 여기 범위가 되겠네. 그러면은 꼭지점이 포함이 안 되니까 그치? 최대는 x가 3일 때 최소는 x가 6일 때 이렇게 고정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머릿속에서 이게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최소값이 우리가 중요했으니까 최소값은 x가 6일 때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최소값은 x가 6일 때겠다. 그러면 x에다 6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하거나 여기다 대입을 하거나 자기 자유인 것 같아요. 난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 6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4에 마이너스 16이 나오고 더해주니까 4k 마이너스 15 이것이 최소값이 되겠다. 괜찮아요? 요것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자, 근데 그 크거나 같다고 얘기하면 일단은 커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정확히 0이더라도 그러니까 최소값이 정확히 0이야. 0이더라도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0보다 같아도 되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생각을 꼭 2번 해주셔야 돼. 일단 크다 작다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부등호 혹시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가? 이런 고민을 꼭 해주셔야 돼.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K의 범위가 4분의 15가 되고 근데 이제 K가 범위가 이건 좋은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었죠? 4분의 15보다 큰 정수는 4가 있겠다. 이렇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잔소리인데 사실 여기 여러분 10번 유형의 문제 3개밖에 없잖아. 그렇지? 3문제 풀고서 이 유형을 제대로 풀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유형을 한 유형 이런 10번 유형에서 한 최소 10문제 정도는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RPM 말고 다른 책에서도 이 유형이 한 서너 문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내가 이 유형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책을 한 2-3권 정도는 풀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10문제를 한 번에 풀면 또 별로 효과가 없어. 왜냐면 한두 문제 풀면 익숙해져가지고 또 풀게 되거든. 그래서 한 번 책을 쫙 쓰고 또 다음 책을 또 쫙 하고 그런 거를 2번, 3번 반복을 해야 익숙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프린트도 주고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좀 빌드업을 이렇게 쌓은 이유가 뭘 것 같냐면은 오늘도 프린트 숙제가 나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유형 11번이에요. 자, 2차 부등식과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인데 자 여기에서는 2차 fx의 그래프가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게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 질문 받은 것 중에 이거 문제 기억하시죠?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괜찮아요? 뭐 이런 거 했었죠?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전에는 범위를 따로 안 주고 했다면은 이제는 범위가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한정을 지을 거란 말이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에 뭔가 제한을 두거나 이런 게 하나씩 조건이 추가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 그러면은 설명보다는 직접 문제를 보고 부딪혀가면서 하는 게 훨씬 좀 편할 것 같아요. 44번으로 가봅시다. 844번. 자, y는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5의 그래프가 직선 x 마이너스 3보다 위에 있는 게 얘가 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 위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커야 된다는 이야기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5가 직선 x 마이너스 3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요거의 해가 x가 2보다 작고
또는 x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풀게 되겠네. 이렇게 됐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 어떻게 풉니까? 앞에서 했었죠? x제곱 마이너스 넘겨주면 a 마이너스니까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치? 요것의 해가 뭐 2보다 작고 b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만나는 점이 2랑 b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요거의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고 합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얘가 의미하는 바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8이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만나는 점이 2랑 b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전개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요거 전개해 줍시다. x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2의 x 플러스 2b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부터 구할 수 있죠. b가 몇이 돼야 됩니까? 4여야 돼. 여기 2b랑 8이 같아야 되니까 그쵸? b가 4라면은 a는 몇이 돼야 돼? 5하고 나와야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A랑 B를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제가 지금 약간 설명을 불확실하게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 그래프까지 그리는 건 이해가 갔을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했을까요? 자, 여기에서 예전에 설명했던 얘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2랑 B에서 X축이랑 만난다. 괜찮아요? 그치? 여기 2보다 작고 B보다 커야 된다. 괜찮아요? 그 얘기인 즉슨 이거를 방정식으로 바꾼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8은 0이다의 근이 뭐라는 거야? 2와 b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부등식 얘기를 하지만 2차 함수 이야기도 하고 있고 갑자기 2차 방정식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앞에 내용들이 다 필요한 거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이거 하는 거 노트에 적고 있죠? 아니면 최소한 거기 책에라도 적고 있을 텐데 이왕이면 노트에 한번 적어주면서 이런 내용도 한번 노트에 적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런 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서술형 답안을 쓸 때 이렇게 노트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지? 모든 문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아마 처음에는 어디서 어떤 한글을 써야 되는지도 조금 어려울 거야. 근데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한번 그래서 노트에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랑 같이 푸는 문제들도 다 노트에 한번 적어주시고 알았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844번을 저랑 풀었지만은 나중에 숙제할 때 또 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노트에다 또 바로 번호 매겨서 풀어. 뭐 그 노트 한 문제 노트 뭐 2번 쓸 수도 있고 3번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써주세요. 오케이? 좀 약간 꼼수처럼 꼼수로 가기보다는 그런 노트에 쓰는 문제 수도 늘어나고 결국 노트에 여러분이 이런 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아까 얘기한 여러분이 서술형 연습도 같이 되는 겁니다. 한번 써주세요. 자, 다음에 84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847번 문제를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의 그래프가 직선 y는 m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의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드디어 나왔어. 처음 보는 거죠. 그렇지?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기 m의 m 곱하기 x-1 플러스 1 그래프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겠다. 괜찮아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2차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일 거예요. 괜찮아요?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x가 어떤 값이든지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머릿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혹시 뭐 다른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차 함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치? 또는 어떤 경우도 있냐, 아이고, 색깔을 반대로 썼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정확히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치? 근데 이런 접하는 경우나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직선 이차 함수,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여기서 같은 부분이 존재하고,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제외하고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렇게 만나는 점이 없이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 직선이 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모든 x 값에 대해서 직선의 함수값이 2차 함수의 함수값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죠. 그래서 어떤 식을 쓸 수가 있다?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직선의 함수값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된다. 직선 쪽이 더 커야 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것이 모든 경우에 성립을 해야 돼. 항상. 이것이 항상 성립을 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쭉 이제 얘를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다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x제곱 플러스 m-4의 x 마이너스 2m 플러스 7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괜찮아요? 자,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면은 요거의 2차 함수를 그리면은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괜찮아요? 얘는 갑자기 뭘 들고 와야 돼? 2차 방정식에서 해가 없어야 되더라. 괜찮나요? 2차 방정식에서 해가 없어야 되더라. 2차 방정식에서 해가 없어야 하더라. 그럼 뭘 가져와야 됩니까? 판별식을 가져와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하겠더라. 괜찮나요? 이제 판별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m-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2m 플러스 7이 0보다 작아야 하더라. 그래서 얘를 또 풀어주면은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6 플러스 8m 마이너스 28은 0보다 작아야 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m 값이 없어지네요. 얘를 다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은 m 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아야 하더라.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면 여기 m 값에 대해서 보면은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랑 어디입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확실하지? 그치? 만나는 점은 루트 12일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마이너스 2 루트 3과 2 루트 3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에어컨 켜자. 더워서 조는 거보다는 추워서 벌벌 떠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범위가 마이너스 2 루트 3 초과 m 값이라고 해야지. 2 루트 3 미만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이제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 루트 3 베타가 2 루트 3에서 둘의 곱은 마이너스 12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여기까지고 새로운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푼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죠. 네. 자, 다음에 13번입니다. 이제는 활용을 좀 하러 가야 되겠네. 자, 850번입니다. 자, 길이가 48cm인 끈으로 넓이가 128제곱cm 이상인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한번 두어보자.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고 사각형의 길이 요거 둘레의 합이 모두 48이어야 되니까 여기 세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편의상 y라고 보긴 좀 그런데 여기를 뭐 a라고 둘까요? x 더하기 a 값이 몇이 나와야 됩니까? 48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24라고 해야 할 거예요. 근데 a랑 x랑 더했을 때 24니까 우리는 a라고 쓰지 말고 바로 뭐라고 쓰자? 24 마이너스 x다라고 쓰자.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리고 요거의 넓이가 128보다 이상이어야 된대. 그러니까 얘가 128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x 곱하기 24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왜 0이야? 128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숨겨진 것까지라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놓치기 쉬운 것들이 좀 있어요. 본인 왜 아니, 앞에서 보니까 약간 안 돌려고 열심히 하는 게 보여서 그랬어. 자, 여러분 x가 길이죠. 그렇지? 길이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이가 3cm다 이런 건 익숙한 얘기지만은 길이가 마이너스 5cm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길이라고 두는 순간 x는 0보다 커야 돼요. 뭐 크거나 같다까지는 봐줄게. 이렇게 조건이 있어야 돼. 괜찮아? 근데 얘만 길입니까? 얘도 길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 세로 부분 길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물론 0이면은 뭐 넓이는 0이겠지만. 그래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거죠.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주어져 있는 거야? 0 이상 24 이하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범위를 구했는데 x가 30보다 작아야 된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오케이. 이런 것들도 까먹기 쉬우니까 한번 주의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해서는 조건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풀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4x가 128보다 커야 되고 다 한쪽으로 넘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28이 0보다 작아야 한답니다.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 16이랑 8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이렇게 뭐 이거는 여러분은 실제로 약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려보면은 만나는 두 점이 8이랑 16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뭐라고 쓸 수 있다? 8 이상 16 이하라고 쓸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항상 이게 바로 답이다 하지 말고 주어져 있는 조건이랑 거 맞는지 봐야 되겠죠? 정확히 요 안에 모두 있으니까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가로 길이의 최대값은 16, 최소값은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A가 16, B가 8 하고 나와서 우리가 찾는 A-B의 값은 8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24그 작거나 작다고 사실 그러니까 작다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길이가 0이면 어차피 넓이도 0인데 그것까지 봐준다 이거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초과 미만으로 하면 최대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것까지는 봐준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뭐 유용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봐봐요. 정확히 24가 되는 순간 여기가 0이 돼서 넓이가 0이 되겠지. 근데 넓이가 0인 것까지는 그냥 익스큐즈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드디어 연립 2차 부등식을 풀러갑니다. 여러분 그 방정식 빼고 연립 방정식 배웠듯이 그렇지? 2차 부등식을 지금까지 풀 수 있었으면 연립 2차 부등식도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연립 2차 부등식 쉬운 거는 그냥 2차 부등식을 2번 풀면 됩니다. 853번이 그런 경우입니다.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풀어줍시다.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잡는 건 익숙하고 1번 한번 풀러가보자. 자, 1번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좀 하는 거죠. 4, 4 이렇게 잡으면 되겠군. 그래서 빼고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건 인수분해는 여러분이 이제 하면은 금방 될 거고 그러면 이건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4분의 4, 3분의 4네 소리 3분의 4에서 4까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초과 4 미만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괜찮나요? 이제는 이거 익숙해질 거야. 자,
다음에 2번.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리는데 나중에는 사실 이 그림 안 그리고도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면은 그때 가서 하고. 자, 다음으로 갑시다.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도 인수분해가 금방 되죠? 잠깐만. 그렇지.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2분의 3이랑 2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겠네요. 그치? 그래서 식은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요거 또는 이거 이제 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를 수직선에 그려놓고 모두 공통되는 부분을 그려주면 되겠다. 자, 첫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4까지 요렇게 그려주고, 다음에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3분의 4 후과 2분의 3 이하 또는 2 이상 4 미만 이렇게 답을 써줄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범위 안에 정수 뭐가 들어가 있나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안에 2랑 3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수가 총 5개 들어가 있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냥 요 3번은 그냥 2번 풀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15번부터 이제 슬슬 악질이죠. 그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거를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세기를 좀 낮출까? 이게 세기도 제일 세가지고 추웠던 것 같아. 세기는 좀 약하게 해놨어요. 유지는 되겠지. 자, 다음에 유형 15번으로 넘어갑시다. 이름부터 이제 짜증나죠. 요거 연립 2차 부등식인 건 참 좋은데 거기에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잠깐만. 요거는 부등식이 절대값이 끼어 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여기 다 지우고 할게요. 이게 쓸 게 많을 것 같아서. 자, 857번 봅시다. 절대값 x 플러스 4가 5보다 작고요. 5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2차 부등식이 좀 익숙하니까 2차 부등식부터 풀어봅시다.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서 2차 함수 머릿속에 그리고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에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이렇게 되겠더라. 여기까지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값이 우리를 항상 괴롭히죠. 그치? 절대값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정석적으로 푸는 것도 한번 해보자고. 정석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해줘야 되죠? 그치? 자,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은 절대값이 음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를 풀어주면은 x가 마이너스 9보다는 커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대로 요것만 답을 쓰면 안 되고 합쳐서 써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4 미만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쵸?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4 이상이라고 치면은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니까
x 플러스 4가 5 이하 이렇게 돼서 x가 1 이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같이 범위를 합쳐서 써주면 마이너스 4 초과 1 이하 이렇게 나오게 되겠군요. 괜찮아요? 이거를 수직선상에서 합쳐줘야 되니까 한번 그려주면은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4 미만 이런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상 1 이하 이런 조건이 있고 요걸 이제 합친 거니까 마이너스 4가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9 이상 1 이하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네, 이게 제일 정석적인 방법인데 우리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어떻게 빠르게 풀 수 있다 그랬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치? 이런 것처럼 요거를 조금 빠르게 풀면은 여기 식을 조금 빠르게 풀면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모든 세 변에다가 세 변을 동시에 컨트롤하는 거야. 그래서 4, 4를 빼주면 이렇게 풀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이 풀이가 이렇게 우리가 정석적으로 푼 거랑 똑같다 이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범위를 빠르게, 그러니까 이런 거 1차 절대값이 들어가서 걸 빠르게 또 풀 수도 있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수직선을 한번 쭉 그려주면 첫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9에서 1까지 이게 1차식의 범위고 2차식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이렇게 되니까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만 이겠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범위 b-a의 값은 2하고 나오게 되겠군요. 그래서 여기에선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 조금 빠르게 푸는 거, 그렇지? 요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둡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을 다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하는 거예요. 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0보다 작거나 같고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요거의 근이 1초과 2 이하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때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전에는 그 853번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식을 통짜로 주고 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 그 연립 부등식 안에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경우긴 합니다. 자, 첫 번째 식 한번 인수분해 해볼까요? 여기 1번, 2번 이렇게 잡고 1번 인수분해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서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5랑 2에서 이렇게 만날 테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5 이상 2 이하 이렇게 되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니? 이제 1번은 쉽습니다. 2번부터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 2번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2번 인수분해 되는 게 좀 감이 오시나요? 되면 좋아. 사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정리해주면 k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묶어서 k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플러스 k 플러스 2가 있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두 근은 x를 0으로 만든 두 근은 1이랑 또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런데 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에 따라서 범위가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어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초과 1 미만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또는 무엇도 가능하겠어요. 1 초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뭐 이렇게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답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봅시다. 문제에서 답을 보면은 답이 문제에서 요거의 해가 1초과라고 나와 있대요. 그치? 그러면 요 둘 중에 어떤 게 되는 게 답이 1초과 2 이하가 되는데 더 맞겠습니까? 요런 경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요렇게 되면은 그 1초과라는 게 나오기가 너무 어려울 거란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답을 보고서 답의 모양이 이런 식이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더라.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 그 말이 이렇게 되고 나서 한번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첫 번째 마이너스 5초과 2 이상 2 이하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초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미만 이렇게 되었을 때 5 이렇게 되어서 1초과 2 이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지금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야 답이 이렇게 나온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를 보자. 2랑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를 봤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쪽이 2보다 더 커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치? 근데 무엇도 생각을 해서 혹시 이게 같을 수도 있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줘 봅시다. 정확히 얘가 2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2 미만이 되겠죠. 여기 부호가 얘가 정확히 2가 되면 2 미만인데 2 미만이 되면 여기가 2 이하라고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성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K를 정리해주면은 K는 마이너스 4 미만 이렇게가 답이 되겠다. 어때요? 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가 여기다 칠판에는 안 썼는데 말로 한 부분이 있죠. 그치?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냐? 자, 아까 전에 여기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k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지웠는데 범위가 1초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초과 1이 될 수도 있는데 무엇이 요 답이 1초가 2 미만이 되는데 더 맞겠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이 따져줘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 여부도 따져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 부분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필수적으로 어차피 다 적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은 노트에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의 활용이네요. 그치? 자, 865번 보면은 여러분 그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나시나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지? 직각삼각형일 때 세 변의 길이가 빗변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직각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c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었어요.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는 뭐가 돼? 둔각 삼각형이 되기를 바란대. 그렇지? 둔각 삼각형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둔각 삼각형은 이렇게 한 각이 둔각이게 될 거니까. 자, 직각 삼각형 쪽보다 빗변 쪽이 조금 더 길어졌겠죠. 괜찮아? 그치? 그럼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c 제곱이랑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했을 때 c 제곱 쪽이 조금 더 길어지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둔각 삼각형의 기준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보다 더 크면 되겠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갑자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시절에 뭔가 계산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둔각 삼각형의 요거 해서 당연히 제일 긴 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치? 빗변이? 제일 긴 변이 n 플러스 5겠지? 응? 그래서 식이 어떻게 세워지냐면은 n 플러스 5의 제곱이 n 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5의 제곱보다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 근데 선생님 이거 같은 경우에 요 식밖에 안 나오는데요? 뭔가 다른 식이 있을까요? 다른 식에는 껌 씹고 있으면 졸리는 게 껌 씹는 의미가 있나? 다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삼각형과 관련된 되게 옛날에 배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치? 길이랑 관련돼서 뭔가 중요한 식이 하나 있었어. 여러분 삼각형 이건 초등학교 언제 배운 건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두 변의 합이 다른 변의 길이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죠. 기억나니? 그치?
그래서 어떤 식이 하나가 더 있냐면은 작은 두 변의 합 한 것이 다른 변의 길이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커야 할 겁니다. 괜찮아?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되죠. 이게 삼각형의 기본적인 성질이잖아. 괜찮아? 그쵸?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86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냐? 이전에 삼각형이랑 관련된 거를 기억하고 있었냐?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그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잖아 이게, 그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배운다는 얘기는 좀 그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과서를 만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거 삼각형에 만들어질 조건이라던가 둔각삼각형의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예전에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거 식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25는 없어지고 n제곱 마이너스 20n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치? 그럼 얘는 n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어서 0과 20 이렇게 만나서 여기보다 작아야 되니까 0초과 20 미만 이렇게 나와야 되겠군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1차식 요거의 부등식은 좀 쉽죠? 2n-5가 n 플러스 5보다 커야 되니까 n은 10보다 커야 되겠다. 괜찮나요? 이제 그래서 얘랑 그 공통되는 부분, 이건 수직선 그릴 필요도 없죠 딱히? 그래서 써주면은 자꾸 x라고 쓰려고 그러네. n은 10에서 10초가 20 미만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10초가 20 미만이면은 여기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여기서 이거 n이 11부터 19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세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20에서 10 빼는데 양쪽에 모두 등호가 없잖아. 그러면 하나를 더 빼줘서 9개더라 이렇게 세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n 11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세는 사람은 이제 없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저번에도 얘기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보면 어려운 게 참 많죠?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삼각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에 관련된 부등식이에요. 뭐 영어로는 다른 말도 있고, 이렇게 다른 답지 내가 나눠줬었던가 아니면 해설지만 줬었던가? 해설지만 줬었나? 그래요. 그 지금 거기에 뒷부분을 오늘 숙제로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연달아서 할 거니까. 뭐 혹시 빠른 답지 필요하신 분은 얘기해 주면 제가 뽑아 드릴게요. 알았지? 자, 유형 18번으로 가기 전에요. 앞에 개념 설명 쪽으로 살짝 돌아가 봅시다. 앞에 조건을 112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112페이지 실근의 조건이라고 돼 있어요. 6-9의 6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치? 실근의 조건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실근이잖아. 실수인 근이죠. 그치? 실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을 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그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진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겠죠. 괜찮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런데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줍시다. 자 1번 두 근이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자 그리고 여기에서 두 근을 우리가 편의상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두었죠. 그치? 그러면 여러분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하십니까?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고 가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분의 뭡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이 a분의 c더라. 이거 기억하고 있죠? 그치? 이걸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기본적으로 일단 실근은 무조건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괜찮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거는 합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합과 곱이 모두 양수여야 돼. 합한 것도 즉 마이너스 a분의 b도 양수여야 되고 또 근의 곱 a분의 c를 한 것도 양수여야 되더라.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지. 두 근이 모두 음수더라. 모두 음수라고 해서 실근이 없는 건 아니니까 실근은 당연히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야 할 겁니다. 괜찮아? 그런데 두 근이 모두 음수려면 두 근의 합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런데 두 근의 곱은 여전히 어떻게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게 왜 이걸 이제서야 하냐면은 지금 이 형태가 열린 2차 부등식 형태라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하나는 두 근이 모두 양수야. 플러스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남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경우밖에 없겠죠. 이 두 가지 경우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판별식 실근을 일단 가져야 하고, 그치? 합과 곱을 따져봐야 하는데 부호가 다르면은 두 근의 합이 항상 양수다, 항상 음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은 말하면 뭔가 이상해. 오케이?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두 근의 곱 a분의 c만큼은 음수여야 하겠더라.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제일 일반적인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 3번 내용 보면은 그 1, 2번에서는 분명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3번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것은 판별식 얘기가 왜 없네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 말에 그러니까 간 설명을 하자면은 요 내용 안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판별식 한번 식으로 써볼까요? 판별식 식이 어떻게 됩니까? 저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괜찮아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a분의 c가 음수잖아. 괜찮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a 제곱을 곱합니다. 오케이? a만 곱하면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a 제곱은 a가 실수니까 항상 양수일 거 아니야. 괜찮아요? a 제곱이 항상 양수라 가지고 부등호가 안 바뀌어요. 괜찮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ac가 음수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치? ac가 음수라면 여기에 ac가 음수란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까지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4ac는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당연히 그냥 b제곱도 b가 실수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겠네. 괜찮아? 양수 더하기 양수잖아. 그래서 요게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부호가 다르든 뭐 같든 간에 그냥 판별식을 무조건 끼워 넣어도 되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막상 이거 계산을 해보면 요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무조건 빼먹지는 말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두 분이 부호 다르다 해서 이거 실근 부호 넣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불필요한 계산일 수는 있다. 이런 거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의 이거는 이제 두 근의 부호만 다룬 거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으로 가봅시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여기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번 따져봅시다. 1 이렇게 하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전에 예전에 지금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함수 문제를 보고서 방정식 문제로 바꾸는 것도 한번 해봤어. 그치? 이제는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도 바꿔볼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편의상 이렇게 다 아래로 볼록인 경우만 취급을 할게요. 위로 볼록인 건 이제 뒤집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일종의 2차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방정식을 함수로 바꾼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꼭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꼭지점이 묶어서 계산해주면은 a의 x-2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잠깐만 2a가 아니잖아. 4a제곱이잖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다.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식이 뭐 문자가 끼어서 복잡하지. 여러분 그 꼭지점으로 바꾸는 거 줄창 해봤단 말이야. 괜찮아? 그렇지? 뭐 식이 더러워서 그렇지.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한번 그려봅시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 그러면은 두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괜찮아? 그렇지? 알파, 베타 존재하는데 어떤 한 근, 두 근이 모두 어떤 수 p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당연히 일단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실근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아? 그렇지? 그런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 뭐 알파가 p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절대 아닐 거고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fp 함수 여기 p에서의 함수 값을 봐야 합니다. 함수 값이 어떻게 돼? 양수여야 되겠죠? 괜찮아? 양수여야 할 겁니다. 0보다 커야 할 겁니다. 괜찮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혹시 뭐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같으면은 p가 곧 근이 되는 경우일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할 거고.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이렇게 풀면은 요런 경우만 있을까요? 요런 경우만 생각을 할까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는데 p가 어디에 있는 경우가 있냐면은 두 근의 오른쪽에 있는, 즉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경우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도 함수값이 0보다 크고 실근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없애주려면은 얘랑 얘의 차이가 뭘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 여기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의 차이가 뭘까요? 시연아 뭘 거 같냐? 그러니까 P의 위치가 다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네 둘을 구별해주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여기서 이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주면 안 되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대칭 축이 달라요. 오케이? 다시 한번 여기 내가 지워서 미안한데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P가 여기 있었잖아. 대칭 축이 P보다 작은 경우랑 P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눠지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칭축 그래서 늘어나서 대칭축이 여기 대칭축은 P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겠다.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굳이 대칭축을 식으로 쓰자면은 2A분의 B가 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이런 어떤 근이 뭐 P보다 크다 작다라고 할 때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건 첫 번째 판별식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에서 주어진 뭐 P보다 크다라고 할 때 P에서의 함수값, 주어진 숫자의 함수값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이 중요하다? 대칭축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 두 번째로 이제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이런 경우는 방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P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다. 실근은 당연히 존재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함수값, 여기 P에서의 함수값도 0보다 커야 할 거야. 그쵸? 여기 함수값이 양수잖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칭축이 어떻게 된다? 대칭축이 P보다 작아야 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거기도 3번이라고 있죠? 두 근이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러면은 그림으로 그리면은 두 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사이에 P가 있는 경우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함수값 FP가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되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니? 그럼 요거 두 개, 여기는 대칭축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괜찮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은 얘만 있으면 요거 판별식이 또 필요가 없어요. 포함이 돼.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서 판별식 굳이 할 필요 없었다는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은 모든 경우에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 요 세 가지만 다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줍시다. 오케이? 사실 이거는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만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치?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는 얘기는 저기 끝으로 가면 엄청나게 큰 수일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엄청 큰 수일 거. 근데 엄청 큰 수에서 FP가 음수니까 FP까지 내려올려 음수가 되려면 분명히 뭘 지나야 돼? 0을 지나야 되겠죠. 괜찮아? 그런 다음에 음수에서 다시 엄청 큰 값으로 다시 올라가려면 또 0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이것만으로 0이랑 만나는 점이 두 개 있다는 게 보장이 되잖아.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따지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솔직히 여러분이 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수학을 배워야 나오는 거라서 지금은 그냥 요걸 안 따져도 되는구나. 하지만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을 다 따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해보면 이게 포함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두 근이 마지막 4번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자, 이건 어떤 경우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PQ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P도 양수여야 되고 FP도 0보다 커야 되고 FQ도 0보다 커야 되고 그치? 둘 다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죠? 그리고 대칭축 이야기도 하면은 대칭축이 P와 Q 사이이기도 하더라. 대칭축이 P와 Q 사이이기도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식이 없으면은 이런 경우가 가능해서 그래.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은 여기 두 근 이렇게 있는데 P가 여기 있고 Q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 그치? 이런 경우는 두 근 사이에 PQ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대칭축 이야기를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은 원래는 개념태 정리를 지금 개념태만 정리를 합시다. 하는데 한 3, 4분 정도 줄게요. 그리고 요 얘기는 여러분 거기 책의 9-6 그 아랫부분에 있는 얘기니까 그거 보면서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여기를 너무 크게 써. 저기 좀 좁아졌다.